207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A 0,1과 X축 위에 자 P점 T, 0에 대하여 이랬죠. 자, 0,1은 Y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T, 0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그래도 X축, Y축을 설정하고 자, 점 A는 0,1이니까 바로 Y축 위에 있겠죠.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T, 0은 T는 단어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T는 이 점만 아니지 어떤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T점이 이렇게 있다면 T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P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P를 지나고 직선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이 두 점 AP를 지나는 직선은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P를 지나면서 AP의 수직이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P를 지나면서 AP의 수직이 된다는 말은 아마도 이 정도의 바로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선이 바로 L이라는 거죠. 여기에 수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보기에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가 1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가 1이면요. 여기가 1,0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수직이므로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여기가 45도가 되죠. 자, 따라서 이 기울기는 바로 뭐다? 1분의 1이 되는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직선에는 수직이므로 자, 역수의 보호 반대니까 이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점 3,2를 지나는 직선 L의 개수는 두 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T점이 여기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가 3,2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L의 직선을 한번 정확하게 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L 직선은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1번에서는 t가 1일 때라고 했지만, 자, 리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반화로 해야 되겠죠. 즉, 얘가 t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변은 t 높이가 1이 되니까 t분의 1이 되는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역수치하고 부호반대가 되니까 바로 기울기가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선 L은요. 기울기가 t이면서 지나는 한 점도 t, 0이 되니까 직선 L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y 꼴 기울기가 t니까 tx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x에 t를 대입하면 t, 0을 지나니까 y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이 있어버리면 0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된다? L의 직선의 방정식은 y 꼴 tx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바로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y 자리에 2를 대입하고 x 자리에 3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지나는 점은 반드시 x와 y 자리에 바로 이 3,2를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t를 찾아보면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 t-2와 t-1로 인수분해되는 것은 알겠죠. 그러므로 t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t 값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를 지날 때 이 직선에는요. 자, t가 2라면 이 점이 2,0이고 t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쪽에 바로 마이너스 1,0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바로 3,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선 L은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직선 L을 구해보면요. t가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y꼴 바로 2x-4라는 직선이 될 것이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바로 y꼴 마이너스 x 맞나요? 마이너스 x에 자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마이너스 x가 아니죠. t가 얼마일 때 바로 여기가 미안합니다. t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여기서 잘못됐네요. 그죠? 자, t가 1일 때네요.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t가 1일 때니까 맞죠? 요게 여기 때는 t가 1이니까 x-1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t 값이 1일 때, 즉 기억을 의미하겠네요. 그죠?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또 선생님이 보호를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어떻게 될까요? 디귿을 해석해 봅시다.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 그럼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선 이 모든 점은요, 모든 점 x, y는 x와 y의 관계식이 바로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y는 이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tx-t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얘가 바로 ax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 직선이 얘가 y 꼴 tx-t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죠. 그걸 성립해주는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에서 부등식에서 생각했는 거잖아요. 자, 이 자체를 이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TX의 플러스 T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점 XY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x로만 표현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y가 이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 xy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이 y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이 y를 tx-t 제곱으로 나타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2차 A가 0면 2차 부등식이 아니겠지만 맞죠?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A가 0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X 값은 어떻게 되죠? 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지 않겠죠. 즉, A가 만약에 if A가 0이 돼버리면요. 0이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x는 이항하고 나누어 주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로 나누어 주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맞죠? 마이너스 t보다 작다는 이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위배되죠. 그죠? 따라서 이 2차 함수가 되어야 되고 이 2차 함수가 y꼴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니까 바로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이 x축보다 2차 함수가 붕 떠도 되고 맞죠? y값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붕 떠도 되고 자 y축과 만나도 되니까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되니까 접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그리고 a는 항상 무엇이 돼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아래로 볼록으로만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요. 자, b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배의 at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t제곱으로 묶여주죠. 그러면 1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은데 t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t는 여기서 0이 아닌 실수니까 0은 될 수 없으니까 자, 0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양수다. 따라서 얘가 뭐 되면 되겠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t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t제곱은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수는 항상 뭐가 된다? 양수가 되므로 1-4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면 되겠죠. 그러므로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바로 a의 최소값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디귿은 바로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에서 배운 바로 2차 부등식에 바로 항상 승립하는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0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와 세점 A, B, C가 A는 4,3, B는 A, B, C는 C, D입니다. 에 대하여 삼각형 OAB가 지금 이 각이 90도이면서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OAC 또한 각 A가 직각인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점비가 2, 4분면에 있대요. 점비가 2, 4분면에 있다는 말은 바로 A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A 값은 음수가 되어야 되고 B 값 Y좌표는 양수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점C가 1, 4분면에 있다. 점C가 1, 4분면이라는 말은 C 값도 양수, D 값도 양수, X, Y 좌표가 모두 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AB 더하기 바로 CD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딱 보는 순간 얘가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으니까 B와 D를 딱 연결하면 이 사각형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정사각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이 길이도 같을 것이고 대각선이 되어 버리니까 얘도 바로 서로 수직 이등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죠. 따라서 이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A점과 B점을 어떻게 찾아주면 되느냐 하면요. 자, 여기에서 이 A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세요. 마찬가지로 B점에서도 이 X축으로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게 될까요? 합동이라는 게 보입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수직이니까 얘를 점으로 둔다면 얘를 x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점과 x를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각 AOB가 벌써 90도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90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X가 되고 얘가 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A, B, C, O, A, B, C까지 있으니까 자 여기를 뭐 H라고 하고 여기를 뭐 I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수직이 되고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 각이 하나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바로 RHA 합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3이니까 직각과 x의 길이가 3이 되고 직각과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의 좌표는 3과 4에 의해서
x좌표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바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마이너스 3,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점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니까 이 중점이 서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겠죠. 따라서 BAB의 중점과 OC의 중점이 같으니까 중점을 구할 때는 뭐 합니까? 바로 각각의 X좌표를 Y좌표를 2로 나누어야 되니까 각각 동일하게 2로 나누니까 결론적으로 AB의 X좌표의 합, 즉 4와 마이너스 3을 더한 거와 자 원점과 C의 X좌표 바로 0과 C를 더한 게 같아져야 되겠죠. 2로 나누어야 되니까. 나눌 필요 없잖아요. 합이 같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Y좌표도 마찬가지죠. 4와 3을 더한 것은 2로 나눌 필요가 없고 0과 D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서 양수가 맞죠. D의 좌표는 7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C의 좌표는 1,7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인지만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B의 곱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CD의 곱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2에서 7을 뺀 마이너스 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0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자, 6,0, 0, 마이너스 3. X축, Y축이라서 여러분들 좌표축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은 10, 마이너스 8이네요. 자, 이 세 점을 연결한 ABC 삼각형. 좌표 평면의 사사분면 위에 그려지는 삼각형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바로 이 P점은 바로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는 거죠. 내심. 그때 OP의 길이, 즉 이 원점과 이 바로 내심까지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 P점을 뭐 한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P점의 좌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심이니까 바로 내접원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내심에서 각각의 변까지 이르는 이 길이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는 바로 내접원의 바로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P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A, B로 둔다면 자, 이 각각의 변에 이르는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내접원의 반지름이 동일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AB의 직선, AC의 직선, BC의 직선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AB의 직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울기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찾아보면 자, x정가량 6에다가 y정가량 3이 되겠죠. 6분의 3이 된다는 거 느낌 뭡니까? 6분의 3이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따라서 y 꼴 2분의 1x에 바로 y절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양변의 2를 곱하여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이 꼴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AC 직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두 점이 주어졌는데요. 자, 기울기는 X는 4만큼 커질 때 Y는 8만큼 작아지죠. 즉,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8이니까 4분의 8이면 2인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8이면 2니까 맞죠?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x 자리에 6을 넣을 때
y는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플러스 12가 돼야지 바로 0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또한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 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아,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다? 수직이다. 그러므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므로 이 사각형이 바로 정사각형이 되면서 이 ABC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BC의 바로 직선을 구해보면요. y꼴로 표현하고 기울기는 자, 여기에 수직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밑변은 10,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5면 얼마 되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y절편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에 두 배를 하면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어서 한쪽으로 이항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6이 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같으니까 자,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 점 내심 A, B하고의 거리가 모두 다 어떻게 된다?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근데 잘 보시면요. 1, 마이너스 2, 2, 1, 1, 2가 되니까 제곱에서 더하면 모두 다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분자만 생각합시다. 모두 다 약분이 되니까 AB를 XY 좌표에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A-2B-6에다가 절대값을 시험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를 절대값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a 플러스 2y 플러스 a 플러스 2b가 되어야 되죠. 2b 플러스 6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식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죠. 앞에 그 두 개를 먼저 처리해 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2B-6은 이 알맹이끼리 같거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B-12가 되든지 또는 A-2B-6이 바로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2와 같은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A 값과 B 값을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이항하면 여기는 바로 A가 되고요. 마이너스 2B를 이항하면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자, 상수가 12를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어서 여기는 6이 되는 꼴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이용하면 3a가 되고요. 마이너스 b를 넣으면 플러스 b가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상수항이 들어오면 18이 되니까 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서 식을 각각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자, 이 여기가 A-2B와 A 플러스 2B가 있으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2B-6이 바로 여기 있는 A 플러스 2B 플러스 6과 같든지 자, 또는 A-2B-6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과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식을 풀어주면 AA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2B가 이항하면 4B가 되고요.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B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뒤에 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가 없어져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A가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서 A 값이 얼마가 되어버립니다. 0이 되죠. 근데 A는 이 내심이 X좌표인데 X0은 바로 Y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따라서 말이 되지 않겠죠. 아, 그래서 여기서 B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A 마이너스 9가 6이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돼야 되죠. 근데 A는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 내부에 있으니까 바로 이 10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따라서 A가 15는 또 될 수가 없고, 자, 여기는 3A에다가 B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18이 되므로 바로 3A는 얼마가 되고 15가 되어서 A는 얼마가 된다는 거. 5는 어떻습니까? 이 0과 10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 6보다도 좀 작아야 되겠죠. 그죠? A 좌표가. 따라서 5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바로 5 콤마 마이너스 3으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 OP의 길이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OP의 길이는 원점과 바로 이 내심하고의 거리가 되니까 원점이니까 5하고 마이너스 3을 각각 제곱하면 25와 9가 되니까 25 더하기 9가 34가 되죠. 그 34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선분 OP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2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이 원에 내접하는 원이 있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바로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일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원이 나오면요. 원의 바로 뭐야? 중심을 꼭 찾아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이 접점과 이 접점을 바로 원이 이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점과 접점을 서로 연결했을 때, 즉 대각선의 이 각각의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맞죠? 자, 이 중점이 바로 접점이 되니까 이 중점을 연결하고 이 중점과 이 중점을 연결하면 바로 거기에서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바로 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P입니다. 저 BP의 길이가 1이 돼야 되죠. BC를 1대2니까 CP의 길이가 2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3분의 10이 돼야 되고 맞나요? 얘는 바로 3분의 20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선분 AP, 이 꼭지점과 P를 연결한 선분 AP가 정사각형 ABCD와 내접하는 원과 만나는 두 점을 바로 Q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Q와 여기 R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되죠. 그럼 조금 전에 원의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5가 되고 이 반지름의 길이도 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QR, 여기서 QR은요, 원에서 봤을 때는 바로 뭐가 되겠다? 이 직선의 일부분인 선분이지만, 원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선분 QR이 바로 현이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이 길이를 바로 현이라 하고, 이 원주상에 있는 이 길이는 뭐라고 합니까? 호라고 하죠. 호, 현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챕터가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잖아요. 그때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바로 얘가 현이면요.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되죠. 왜 수직 이등분이 됩니까? 바로 이 이 원의 중심과 QR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여기도 O가 되니까.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일 때 꼭지각에서 이 변에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이 점을 만약에 H라고 한다면 바로 QH의 길이만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원의 중심에서 H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바로 이 길이를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에서 그냥 이 그림상에서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도입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좌표축을 도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표축을. 좌표축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될까요? 바로 반지름이 5가 되니까 바로 5,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또한 반지름이 되고 이 또한 반지름이 되니까 5,5라는 바로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H까지의 길이만 알면 되니까 이 점과 이 직선 AP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1대 2의 바로 네분점이 바로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를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P점의 좌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했죠? 이 길이가 바로 이 10에 대한 3분의 1이니까 바로 3분의 10으로 보면 되죠. 그럼 좌표는 자, 이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10이니까 10,3분의 1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점이 바로 원점 O 0,0이 되니까 기울기를 바로 구해서 바로 y 꼴 mx 형태로 나타내도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 좌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1대2라서 전체가 3이라면요. 이 비율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점과 P점, 물론 A는 원점입니다. A점과 P점의 기울기를 찾을 때, 자, 이 밑변이 3이라면 이 높이가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AP의 직선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기울기가 바로 3분의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은 제로가 되어서 AP 길이가 AP의 직선이 y 꼴 3분의 1x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하고 5,5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바로 x 마이너스 양변의 세배를 한 다음에 3i를 이하하면 x 마이너스 3i 이꼴 0과 누구하고 5,5하고의 우리가 거리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는 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 해주면 1과 9가 되니까 루트 10이 되고요. X 자리에 5, Y 자리에 5를 대입하면 5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절대값을 붙여주면 10이 되어서 바로 이 거리가 루트 10으로 약분하면 유리화를 하든지 루트 10이 되겠네요. 아, 그러므로 이 중심에서 어디까지, 요 H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QH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루트 빗변 제곱 25에서 요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QH가 루트 15면 자, 이 HR 여기도 루트 1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두 배를 해준 2 루트 15가 바로 혈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점에서 요 H까지의 길이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논전기하로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입하면 된다? 좌표축을 도입하여서 바로 해석기하로 바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물론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풀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이 수선은 이 현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선분 AB의 길이가 여기가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4루트 2 선분 AB의 길이가 4루트 2고요. 자 BC의 길이는 5라고 하네요. BC의 길이는 5. 그리고 이 CA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17이라고 합니다. 이런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니까 여기가 바로 3의 비율을 가지면 여기에 1의 비율을 가지는 거죠. 그럼 전체가 4니까 한 칸이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BD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AD의 길이는 3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D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여기에 수직인 선분을 꺼서 그 수선의 발을 E라고 할 때, 자, 이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 달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DE의 길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닮은 도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겠다. 바로 조금 전에 풀었듯이 바로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하여서 바로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D와 E의 길이를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바로 원점으로 잡으면 바로 C의 좌표는 그대로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 길이가 5니까 C의 좌표는 5,0이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D와 E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얘가 3대 1이니까 A 좌표를 구해준다면 바로 D 좌표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좌표를 모르니까 1, 4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바로 A, B로 표현하고 A와 B는 모두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이 원점하고 A하고 거리가 4루트이고 A와 C의 길이가 바로 루트 17을 이용하여 바로 A 값을 B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점과 A하고 거리는 루트의 A 제곱 B 제곱이 되니까 A 제곱 B 제곱이 되면서 루트를 없앤다는 말은 제곱을 했으니까 4루트 2도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 자, 16 곱하기 2가 되어서 32가 되고요. 이번에는 A와 C 좌표의 C까지 길이가 루트 12니까, 루트 17이니까 A-5의 제곱, 그리고 B-0의 제곱, B 제곱이 되겠죠. 얘가 바로 루트 17의 제곱이 17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식을 가지고 바로 A와 B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변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B 제곱이 각각 사라진다는 게 보이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전개해 놓어 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바로 25가 되고 여기 B 제곱과 더한 게 17인데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한 게 32가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0A에다가 32를 더하면 57이 되겠죠. 그게 바로 17이 되니까 바로 10A는 얼마가 된다? 바로 40이 되므로 A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제곱, B제곱이 여기에 32를 대입해서 처리하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가 4면요. 자, 이것을 위의 식에 대입해 주면 4의 제곱이 16이고요. B제곱이 32가 되어서 B제곱은 얼마가 된다? 16이 되네요.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B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4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A의 좌표는 A 값도 4, B 값도 4니까 A의 좌표가 이렇게 4,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논전기하로서는 이렇게 이 기능만 가지고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죠. 이렇게 좌표축을 도입하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A의 좌표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D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D의 좌표는 바로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안 해봐도. 왜냐하면 1대 3이니까 수선의 발을 각각 X축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A점에서 내리고 D점에서 내리면 얘가 1대 3이 되니까 전체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바로 1이고 3이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Y축 위로 잡아도 어떻습니까? Y축 위로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똑같이 1대 3이 되겠죠. 즉, 이 AB가 바로 여기가 4,4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y x라는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D의 좌표는 1,1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 좌표를 찾아보면 될까요? 바로 E의 좌표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E의 좌표를 찾아도 되겠지만 그런데 찾기가 조금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분 DE의 길이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점 D와 AC 직선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D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AE의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생각하면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4가 되니까 바로 1이 되고 여기 높이는 4가 되니까 기울기가 1분의 4, 4인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x정가량분의 y정가량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5를 대입하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바로 y절표는 2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만들겠습니다.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0과 이 20과가 아니고 20 이퀄 0이죠.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것과 누구와 점 D 바로 1,1과의 바로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선분 DE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하면 16과 1이니까 17이 되어서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분해. 자, X 자리에 얼마 대입해주고 1, Y 자리에 1 대입해주면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어서 5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자, 문자가 없으니까 양수로만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루트 17로 유리화를 하면 분모는 17이 되고 분자는 15 루트 17이 되어서 바로 DE의 길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즉 17분의 15 루트 17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 목소리가 좀 쉬어서 조금 듣기 불편했지 싶은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 좌표축을 도입해서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점 D와 점 E를 점과 점 사이의 공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DE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때는 반드시 여기가 수직이 되어서 점 E가 수선에 빠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